안녕하세요. 운해입니다. 영상이 일주일 밀렸습니다. 제가 여름 휴가를 다녀오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복귀했으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전의 난이도 쉬움 영상에 이어 난이도 보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해와 암기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럼 메타의 모든 것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페이스북의 구조를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죠. 구조편에서 캠페인의 머릿속에 박아두라고 한 부분은 바로 목적이었죠. 그렇다면 그 목적이라는 게 무엇을 진정으로 의미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캠페인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머신에게 캠페인 목적으로 선정한 행동을 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줘 라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캠페인 목적을 전환, 구매로 설정했다면 구매를 잘하는 사람들 또는 구매를 잘할 것 같은 사람들 또는 앞선 조건들과 유사한 사람들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캠페인의 목적을 보시면 여러 목적이 있죠.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판매 이렇게 목적을 선택한다면 머신에게 이 행동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보이라고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끄집어내셔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CPM.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죠. 자본주의는 자본적으로 정직하죠. 노동에 대해서도 정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보수는 높습니다. 맞죠? 업무 강도가 높고 난이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돈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메타의 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히 광고를 눌러보기만 하는 사람을 찾기 쉬울까요? 아니면 랜딩 페이지로 가서 구매를 끝내는 사람을 찾기 쉬울까요? 답은 나왔죠? 클릭을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찾는 게 더 쉬울 것입니다. 구매를 완료하는 사람보다도요. 그래서 전환 목적으로 가게 되면 CPM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즉 CPM은 머신에게 업무 강도에 따른 합당한 보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특정 광고 소재 또는 소구점이 CPM이 지나치게 높아요. 이게 뜻하는 게 뭐죠? 지금 이 광고 소재 또는 소구점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인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이 돈을 주십시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정리하자면 캠페인에서 목적은 뭐뭐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줘. 그리고 목적에 따라 CPM이 다른 것은 머신의 업무 난이도에 따른 보수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십수년간 메타는 소재 최적화라는 것을 ABO로 해왔습니다. 여기서 ABO는 Ad Set Budget Optimization. 굳이 해석하자면 세트 예산 최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세트는 모든 컨트롤 타워라고 했죠. 세트에서 예산을 지정하고 세트 하위에 광고 소재를 여러 개 담아놓고 적절히 노출시킨 뒤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친구에게 노출을 몰아준다가 ABO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출을 몰아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머신이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5개의 광고 소재를 넣었는데 뭐가 잘 될지 절대 모르죠. 근데 몇 시간 만에 한 놈한테 광고를 몰아준다니까요. 일단 우리는 머신을 믿을 수밖에 없지만 앞서 말했던 모든 것의 판단 기준, CPM, 그리고 노출 찬회 이것들을 지키지 않고 몰아버린다는 것. 즉 모든 소재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솔직히 제가 필드에서 뛰어다닐 때는 하루에 광고 100개고 200개고 만들었습니다. 예산도 몇백만 원씩 쓸 수 있는 조직이라 ABO가 굉장히 당연했고요. 대단히 합리적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5개의 똑같은 광고 소재를 복사만 해놓고 서로 바꾸지 않은 것이에요. 하루 동안 꽤나 많은 예산이 소진되었고 다음날 확인해보니 똑같은 광고 5개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와, 큰일 났다 하는데 보이는 데이터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감지했습니다. 어라? 왜 똑같은 광고 소재인데 왜 노출수가 각자 다 다르지? 똑같은 소재라면 머신이 경매 중복부터 시작해서 노출 자체를 피하게끔
또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게끔 노출수를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잖아요. 박물관에서 똑같은 그림을 5개 걸어 놓는다면 똑같다고 해서 서로 2개만 붙여놓고 나머지 3개는 멀찌감치 떨궈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간격, 똑같은 시야각, 똑같은 눈높이, 똑같은 환경, 같은 그림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고요. 근데 이놈은 그러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 해외에서 사례가 있는지 또는 그에 대한 문서가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았고 미국에서는 매우 유명한 부분이더라고요. 페이스북 메타를 조롱하는 밈으로 쓰이는데 3디플리케이트 버그.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을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그거 버그임. 이런 답변을 해서 생긴 밈입니다. 당시 상담사가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서 발생한 이슈였죠. 실제로는 노출 타겟들이 소재별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 상담사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광고를 복사하면 똑같은 소재여도 한 친구한테 노출이 몰아가는 게 버그다. 최소 3개 복사해서 돌리면 이런 버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놀리기 위한 밈인 거죠. 여튼 이 현상을 겪으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세팅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머신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쓰고 있는 방법이 원세트 원 AD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ABO를 하지 않는다. 세트 한 개의 소재만 넣는다. 일례사는 계정의 평균 CPM으로 맞추고 하루를 보낸다. 노출수 1000회가 넘었는지 확인한다. 예산을 재설정하거나 온오프를 판단한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모든 소재에게 골고루 된 노출 기회를 주어서 테스트를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단점도 명확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전에 ABO로 했다면 2만원으로 소재 5개를 체크해 볼 수 있었지만 이 방법을 쓰면 그 금액으로는 택도 없으니까요. ABO를 설명했으니 CBO도 설명해야 하지만 이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시죠. 원래는 이 파트만 따로 영상을 제작하려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미리 먼저 가볍게 맛을 본 뒤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노출 위치는 모두 자동으로 열어두시고 광고를 돌리고 계실 겁니다. 메타에서 지향하는 바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광고를 최고의 순간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모든 노출 위치에 알아서 노출될 것이니 노출 위치를 자동으로 놓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글쎄요. 하지만 이 부분을 관장하는 것도 머신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ABO의 머신의 맹점 때문에 저는 노출 위치를 자동으로 풀어놓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풀어놓으면 말입니다. 엄청 저렴한 곳에 조금 노출되어서 CPM 값이 낮아지는 함정에 빠질 수 있죠. 예를 들어 2529 여성 타겟의 제품 광고가 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플랫폼인 페이스북 우측 아티클에 노출된다면 거기는 CPM 값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피드에 3만원으로 찍혀있는 것이 아티클 CPM이 2,000원이라는 이유로 전체 CPM이 매우 저렴해 보이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2529 여성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타 계열 앱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릴스, 피드, 탐색 정도인데 그들의 CPM 값을 평균으로 못 잡고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CPM은 18,919원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래를 볼까요? 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지면들이요. 보세요. 이 CPM이 주력 노출 위치들로 봤을 때 상당 부분 CPM과 갭이 존재합니다. 제일 갭이 작은 게 PC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릴스네요. 이런 함정에 걸릴 수 있어요. 노출수까지 같이 놓고 볼까요? 보세요. 노출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친구들의 CPM 값과 차이가 큽니다. 이 캠페인을 릴스로 노출이 많이 돼요. 그나마 CPM이 낮아진 건데요. 만약 릴스로 안 됐었다면 실질적으로는 CPM을 3만원으로 생각하고 일예산을 설정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CPM을 곧대로 믿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출 위치를 이렇게 다 열어놓지 않습니다. 못해도 타겟에 맞춰서 노출 위치를 잡죠. 젊은 여성향 제품들은 페이스북은 노출 위치를 제외하고 인스타그램만 노출하고요. 피드만 노출 위치로 잡힌 세트 1개, 릴스 스토리만 노출 위치로 잡힌 세트 1개 또는 2개
이런 식으로 합니다. CPM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했다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추후 소재는 노출당 전환율에 따라서 맞춰 잡습니다. 어떤 상품 광고 소재는 이상하게 피드에서 전환이 잘 나오고, 또 어떤 건 릴스에서 전환이 잘 나오고, 또 어떤 건 스토리에서 전환이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노출 위치별 집행이 이루어지는 게 역시나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맹점이 있습니다. 역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노출 위치별로 다 예산을 세팅해주고 그에 따라 CPM을 또 맞춰줘야 하니 관리하고 따져보는 데만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그런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는 대행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약하자면 머신이 관장하는 것에 노출 위치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CPM은 노출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우리 타겟에 맞는 노출 위치의 CPM을 보고 일 예산을 설정한다. CPM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제일 좋은 것은 노출 위치를 찢어서 테스트를 해봐라. 이렇게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한 가지 더. 개인적으로 요새 좋아하는 것은 릴스입니다. 앞선 대시보드의 데이터에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릴스의 CPM은 타 노출 위치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40에서 50%는 저렴합니다. 심지어 릴스 안 보는 분이 더 적을 정도죠. 저렴하니 더 높은 노출수를 끌고 올 수 있고 컨텐츠만 좋으면 전환까지 빠르게 이어집니다. 왜일까요? 앞선 다른 영상에서 SNS 광고의 본질은 충동 구매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충동 구매를 가장 잘 일으킬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숏폼 형태죠. 릴스가 바로 인스타그램의 숏폼이니까요. 소재가 피드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릴스에서 터지면 매출액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릴스 꼭 하세요. 자, 오늘은 난이도 보통 수준의 영상이었습니다. 암기와 이해가 동시에 필요했는데요. 어떻게 또 레벨업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또 빠른 시간 내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메일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 메일 주셔도 되십니다. 단톡방은 현재 암호가 걸려 있고요.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단톡방 암호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혜였습니다.